그리고 이제 8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추가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는 2021년에서 2028년까지 좀 장기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약 한 32,600호 해서 5, 6대책하고 그다음에 8사 대책 이후에 총 48,000호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용산 캠프킨 부지라든지 아니면 태릉 CC, 그다음에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그리고 서울지방조달청,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이런 서울시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기존에 좋았었는데 그런 지역에 추가로 공공택지가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경쟁률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5, 6대책인 것은 그래도 2021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정책이긴 하지만 이 뒤에 그 발표했던 것들은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2028년까지도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만 2년이 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갈지 이런 것들은 미지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마냥 기다릴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디까지가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보상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신혼부부고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해서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실제로 현재 어떤 주택의 가격을 못 따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더해서 5, 6대책 때 2만 호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8사 대책 이후에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 참여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기부 체납 방식을 통해서 5만 호를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있던 용적률보다 더 층고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전체 35층까지 지을 수 있던 거를 38층까지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간하고 협업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이어서 전체 100%라고 하면 약 한 1% 정도는 이 제도 개선에 속하여 있는 곳인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빌라 주택 같은 곳에 가로 정비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나 상가의 공실률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준공업 지역도 정비되면서 지금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의 준공업 지역에 실제로 좀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을 그런 곳에 7,000호 정도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노후 공공임대 중에서 공실이 나는 곳을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들의 공실이 났을 정도면 기존에 있던 다른 그 비교 물건들에 비해서도 주거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어디다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역세권의 주거지역의 복합개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의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짓는다든지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과 유사한 개념이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입주 요건이 기존에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수입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구성 이런 것들이 까다로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물량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 개발을 늘리겠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준공업 지역들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7만 호라는 아주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에 뭐 1, 2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를 보고 나서 주택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개발이 되겠지
아니면 당장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마 투자에 임하시거나 아니면 가점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